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새벽 3시입니다. 요사이 저는 이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손에 잡히면 끝까지 읽게 됩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트럼프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이 Raise, 격분 또는 격노란 뜻이죠. 이걸 읽으면서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책은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국장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17번이나 인터뷰를 허용했고 그걸 다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평소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유명한 기자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으로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기자니까 이 기자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 기자와 이렇게 자주 만나면은 나에게 설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오판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좀 가혹할 정도입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이 기자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뭐냐 이겁니다.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나는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트럼프 is the wrong man for the job.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래버렸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읽은 대목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직접 증언입니다. 여기에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노이 회담의 내막에 대해서는 존 볼턴이 이미 봄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존 볼턴 회고록. 존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하노이 회담을 처음부터 결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교육시켰느냐 하는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트럼프가 틀어놓은 내용이 중요하죠. 옆에서 본 것과 당사자니까.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그걸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직감적으로 김정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핵시설 1개만 폐기하겠다고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영변 핵시설이죠. 트럼프는 북한에 5개의 중요한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딱 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그쳤다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들어보세요. 하나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2개로도 안 됩니다. 3개로도 안 됩니다. 4개로도 안 됩니다. 5개를 다 포기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실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은 별도로 제재를 합니다. 어쨌든 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으니까 안보리 제재의 중요한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딱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5개를 갖고 있는데 1개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당황을 해가지고 영변 핵시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즉석에서 뭐라고 했냐,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낡은 것이지요. The oldest. 왜냐고요? 나는 그 5개, 당신이 가지고 있는 5개의 핵시설을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 어느 사람보다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압니다. 알겠어요? 하면서 또 몰아세웠답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턴도 이야기했고 우리 한국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표시했다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작년 생생하시죠?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하노이까지. 돌아갈 때도 기차를 타고 갔죠. 그런데 기차를 타고 한 3박 4일 정도로 오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면 제재 해제할 것이다. 누구의 말을 믿고 그렇게 믿었는지, 누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문재인 정권이 그런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은 김정은은 외통수로만 딱 나온 거예요.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딱 거절해버리니까 김정은이가 놀라가지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겁니다. 하니까 트럼프가 가장 크지만은 가장 낡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전에도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고 해서 냉각탑 폭파시키고 그런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 안 지켰잖아요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골프도 좀 칩시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다른 카드를 갖고 오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바로 알았답니다. 직감적으로. 그래서 김정은이 고집을 부리니까 트럼프는 마침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군요.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데 그때 그 표정을 트럼프는 utter shock, 완전한 쇼크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한 쇼크였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군요.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당신은 나의 친구이고 멋진 분입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래도 완전히 우리 깨지 말고 당신과 나의 특별한 관계는 계속 유지하자. 그러니까 돌아가서 화난다고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김정은이가 당황했겠습니까? 만약 이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은, 즉 김정은이 계산대로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대신에 북한 제재 풀어주었으면은 뭐가 됩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제재 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몇 번 팔아먹었던 영변 핵시설이라는 썩은 돼지고기를 한 번 더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볼턴이 옆에 있었습니다. 볼턴이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영변 핵시설 폐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모든 핵시설의 신고부터 시작해라. 폐기 대상 신고부터 당신들이 해야 되는, 목록부터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핵 폐기를 했는지 말았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만약 트럼프가 여기 김정은에게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다음날 3월 1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신한반도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곧 합의문이 나오고 할 줄 알았는데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김정은 다음은 문재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3.1절 기념사가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죠. 만약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처지로 몰려갔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물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것과 연동해가지고 한국 정치판을 바꾼다. 헌법 개정,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또는 국가연합 이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본적 변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볼턴이 이때는 두 사람이 착착 손발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쉽게 말하면 엿먹인 거죠. 트럼프가 김정은을 엿먹인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문재인을 같이 갖고 놓은 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우선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첫 단추가 잘못 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속지 않은 것은 잘한 겁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속았으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라져 있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쇼크에서 김정은은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쇼크가 워낙 커가지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잘못된 미국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30일에 갑자기 트럼프가 연락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또 불러냅니다. 사진 찍기 위한 거죠. 거기서 아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김정은도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동석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쪽에서 그 감정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석 달 뒤인 6월 10일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넘어가서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6월 10일 편지에서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그래도 나쁘게 자기 체면 때문이겠죠. 김정은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가포르 회담뿐만 아니라 하노이 회담도 소중한 우리 두 사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이라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접근법인 것은 뭐냐? 단계적 해결 방식, 일괄 해결이 아니라 단계적 해결 방식. 그것은 조금씩 잘라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넘어가 버립니다. 트럼프는 그것은 받을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하는 정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건데 문재인 정권은 계속 그것을 받으라고 하다가 중간에서 우습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북한이 아마 10개 이상의 핵폭탄을 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과연 쓸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변론이죠. 그것을 썼을 때 김정은은 나도 망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트럼프가 털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욕도 먹기도 합니다. 뭐냐? 밥 우드워드 기자와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가 신종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거는 푸틴도 시진핑도 놀랄 만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건 아마도 소형 전술 핵폭탄입니다. 소형 전술 핵폭탄을, 핵폭탄이면은 한 번 쓰면은 도시가 날아가 버리니까 못 쓰는 무기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미국이 그동안에 쓸 수 있는 무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즉, 한 도시가 날아갈 정도가 아니라 어떤 구역 하나를 날린다. 예컨대 김정은이가 있는 구역을 딱 설정을 해가지고 사방 한 200m, 그리고 깊이로는 한 100m 쯤 되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소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이 책 읽고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의 핵폭탄을 쓸 수 있느냐? 김정은이가 자살 충동이 아니면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나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핵 발사 포탄을 누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악몽입니다. 악몽. 그래서 김정은이가 절대로 이걸 누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핵 대 핵의 균형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91년에 빼내갔던 전술 핵무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형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은 핵 대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김정은이가 누르지 못한다.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